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가도 알 것 같은 법 때문에 속 터지는 분들의 속을 시원하게 듣는 시간. 궁금할 법 하지. 네. 자,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오해를 받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 다 해명하기도 그렇고 이게 답답할 때가 많아요. 특히 예를 들어서 SNS로 뭔가를 썼는데 오해를 받는다. 그럼 모든 사람 다 찾아가서 해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많아요. 그리고 네. 이제 특히나 이제 김현우 아나운서처럼 온 국민이 아는 사람들이 더 심할 것 같아요. 그런 일도 많이 생기죠. 아, 조 팀장도 많은 사람들이 저는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괜찮아요. 아니, 이 터무니없이 오해를 받아가지고 속상했던 적 있습니까? 제가 이제 빅데이터 네. 전문가로 네. 하는데 사실 방송에서 이제 여기저기 나가가지고 네. 그냥 그 프로그램의 컨셉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네. 어디서는 약간 이제 개그맨이냐고 묻기도 하고. 아, 나도 봤어. 은근히 웃기더라고. 그래서 왜 우리 방송에서 그렇게 안 해? 네, 그랬거든. 여기서는 웃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가벼워지는데. 예. 저는 어쨌든 네. 개그맨 시험을 봤었기 때문에 네. 이제 아, 개그맨으로 그치, 맞지. 개그맨 시험 봐주시는 맞지. 분들이 있다면 아. 저는 매우 그 앞에서 더 그러니까. 웃길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네. 항상 그게 어렵더라고요. 쉽진 않아요. 네, 오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자, 아무튼 오늘 얘기도 말이죠.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오해를 받는 그런 내용이 좀 준비가 돼 있거든요. 자, 어떤 사연인지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잘 있었어? 이게 얼마만이요? 석 달 만인가? 아빠가 아유 우리 태랑이 보고 싶어서 그냥 죽는 줄 알았구먼. 네, 잘 있었어요. 근데 우리 태랑이 왜 아빠 쳐다도 안 보고? 왜 그려? 뭔 일 있는겨? 아빠 싫어. 왜? 아빠가 엄마랑 나 버렸잖아. 다른 아줌마 때문에. 으앙. 왜? 뭔 소리 하는겨? 태랑아 왜 그래요? 무슨 일이요? 아따 울지 말고 자세한 야근을 좀 해봐라. 3년 전 이혼을 하고 면접 교섭에서 딸을 만난 태랑 아빠는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엄마, 나 아빠 보고 싶은데 태랑이 아빠 언제 만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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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빠 봐서 뭐하게. 아빠는 다른 여자 생겨서 너랑 나 버리고 이혼한 거라고. 근데 뭐가 아빠가 보고 싶어? 응? 아빠가 엄마랑 태랑이 버렸어? 다른 여자? 다른 여자 생겨서? 그래, 그렇다니까. 아유, 그런데 너는 뭐가 좋다고 아빠가 보고 싶대? 아니야. 아빠는 태랑이 안 버렸어. 아빠 보고 싶어. 아유, 왜 울고 그래? 징징거리는 게 한두 번이지. 이거 꼭 지 아빠를 닮아서는 그냥 아주 그만 울어. 결국 태랑 아빠는 그동안 전 부인이 딸에게 아빠는 다른 여자가 생겨서 엄마와 자신을 버렸다고 거짓말을 하고 아빠를 닮았다며 혼내기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따르르르. 무슨 일이야? 태랑 엄마, 나가 어제 타랑이한테 들었는데 왜 애한테 거짓말하고 그려? 나가 언제 다른 여자를 만나서 이혼을 했단겨? 당신아 애를 버리고 혼자 행복하게 살아 내가 지금? 아니, 애는 왜 그런 말을 하고 그런데? 하여간 지 아빠 닮아서 고자질하는 것도 똑같아. 이봐봐봐봐봐봐. 어우, 그리고 지 아빠 닮아서 그렇다는 얘기도 애한테 할 말이여? 그거야 아동학대요, 아동학대. 아우, 그래서 뭐 어쩌라고? 애 키우는 입장에서 그런 말도 못해? 아주 진짜 별게다 불만이야. 계속 우리 태랑이한테 거짓말하면 나가 당신 가만 안 둔다잉. 나는 그냥 고사하고 상처받는 거 생각도 아니여. 법적으로 할 거요. 아휴, 무슨 그런 걸 법으로 따져. 당신이 법을 알아? 야, 이거 진짜 속상하겠다. 아빠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네.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예. 그리고 태랑이는 또 어린 나이에 얼마나 상처를 받을까? 이런 경우에 차라리 그냥 아니 아빠는 일이 있어서 그냥 헤어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지 않나? 애한테. 그러니까요. 이제 부모는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이혼해서 남남이 됐다고 하는데 사실 네. 아이한테는 그래도 계속 엄마 아빠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서로 조심하는 게 기본이 아닐까 생각이 그러니까. 드네요. 네, 저도 저희 이제 저한테 오신 의뢰인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항상 이런 사건이 많아요? 많이 있죠. 그래서 항상 아이들한테는 예. 엄마 아빠가 헤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그 예. 어떤 상처도 받지 않게끔 그러니까. 아이에게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상담을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혼 소송 과정이 굉장히 길거든요. 상처받는 거는 꼭 아이다 이런 점을 좀 그러니까.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려요. 네. 아니 그리고 이 부모의 행동이 아이의 뇌리에 얼마나 깊이 박히겠어요. 태랑 아빠는 이런 행동이 아동학대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건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 아동학대에 해당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네. 사실은 최근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네.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도 계속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겠죠. 이것이 최근에는 네. 아동학대가 아니냐 이런 논의가 시작되고는 있어요. 네. 왜냐하면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발달하는데 저해가 될 수 있는 언행이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아동 학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의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네. 지금. 그 학대라는 게 뭐 때의 네. 학대입니까? 정신적인 학대도 학대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런 비난의 네네. 수위라든지 비난하는 네. 것 자체가 정신 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친다라고 그렇지. 한다면 이게 정신적인 부분에서 아동 학대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같은 생각이네 우리. 예. 근데 지금 사연에서 보면요, 엄마가 거짓말을 해서 태랑이가 심지어 아빠 싫다 이런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빠에 대한 혐오 어떤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런 부분이 먼저 이제 우리나라보다도 먼저 네. 뭐 미국이라든지 뭐 영국, 호주 이런 데서 아이들이 일반 부모와의 면접 교섭을 거부하는 현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부모 따돌림 현상, 부모 따돌림 증후군이라고 이제 이런 현상을 개념 정의를 했는데요. 아, 싫으니까 보기 싫다고 하는 거겠지. 엄마가 거짓말해서 이런 경우 그죠?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거짓말을 하든 아니면은 그동안 실제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든 일반 배우자에 대한 부정적인 그러니까.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된 양육자의 그런 의사와 그런 생각과 그런 일치를 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세뇌당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상대방 부모를 비난하고 또 만나고 싶지 않다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다가 이제 더 나아가서는 뭐 우울증이나 조울증 이렇게 아이고. 이런 현상까지 이뤄지기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이 이제 좀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아, 사실 그렇게까지는 깊이 생각 안 해봤는데 이거 꽤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드네요. 근데 이런 상황 계속되면 사실 아이가 안정적으로 클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법적으로 조치할 방법이 없나 이런 경우? 근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런 부분을 또 주된 양육자를 네. 바로 법적 조치를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답은 아니다. 이런 거를 반드시 먼저 기억을 해 주시되 다만 아동복지법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정서적 학대 행위 이런 것을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혼 소송 중에 이 양육권 관련해서 주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네. 엄마가 너한테 이렇게 했니? 아이고. 엄마가 이렇게 말했니? 엄마가 어떻게 말했니? 또 계속 2차 피해가 추궁하는 과정에서 또 아이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해야지 바로 법적 조치 먼저 생각할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진짜 네. 아이들은 유리 같아요, 유리. 조금만 잘못하면 깨져요. 예. 자, 실제로 이런 그 부모 따돌림 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가 있나요, 혹시? 네, 부모가 직접적으로 다른 부모에 대한 비난, 욕설 등을 한 사례는 아니지만 네. 일반 부모의 가족들이 다른 부모에 대해서 왜곡된 거짓말과 험담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너희 엄마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한 거다. 너희 엄마는 남자친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해당돼서 실제로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있네. 네. 자, 이러면 이제 여기서 태령 엄마는 정신적인 아동 학대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아동복지법에서 네. 규정하고 있는 정서적 학대 행위, 네. 금지 행위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 보호자가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가 있는데요. 이 아동학대 범죄의 경우에는 가해자 피해자 관계가 좀 특수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접근 금지를 할 수 있는 절차들이 있는데요. 임시 보호 조치라고 해서 바로 이제 격리를 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 피해 아동 보호 명령을 통해서 접근 금지 요청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자녀의 심리적 고통과 피해가 상당한 경우에는 이런 제도도 좀 활용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주의하실 거는 그래도 주된 양육자와 당장 격리하는 것이 최우선 조치는 아니다. 이런 점도 좀 명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